현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은 어떤가? 헌법 무시 법치 무시 일당에 의해 국회가 법리를 무시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 그뿐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두 더불어 공산당에 의해 장악되었고 이미 30년 전에 위험성을 이야기해도 귓등으로 들어버린 정당의 당시 대표가 누굴까? 바로 영삼이었다. 한마디로 영삼이는 사실상 기회주의자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중이 옆에 있어봐야 욕심내는 자리에 오를 일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대중이는 전라도라는 그리고 사상적으로 공산사회주의를 걷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국민 대다수는 반공의식이 남아있던 시기라 반대의 길을 가는 곳에 같이 있어봐야 뿌리가 없는 영삼이는 딱 동강오리 알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을 테니 말이다. 이후부터 조금씩 당내에서 힘과 권력을 누리다가 당선되면서 소속 정당의 변화가 시작됐다. 그 이전까지는 좌파와 우파로 불릴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 진보 보수로 부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산업화, 고속도로, 주택개조 등 그리고 화교 정책으로 국내 경제 분야까지 많은 일을 한 박정희 대통령의 행적을 보자 이것이 보수일까? 진보일까? 당연하게 진보였고 소속 정당 역시 진보적 가치를 가진 정당이었다. 반대로 대중이와 영삼이는 어떠했는가? 고속도로 산업시설을 비롯한 중공업과 제철소를 짓는 것을 반대한 이들은 고속도로가 왜 필요하냐? 떠들던 이들 이 진보적 가치를 가진 정당일까? 아니다. 이들은 보수적 가치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방해하던 자들이다. 지금의 국진당은 그 뿌리가 이미 썩었고 정치 뜨내기들이 모여진 흔한 말로 잡탕, 이도 저도 아니고 보수와 우파, 진보, 좌파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정체성 없는 정당으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상 탄핵될 만한 요건이 있었냐? 하는 질문을 다시 던져본다.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현직에서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선박사고가 국가와 정부가 책임질 일인가? 국민의 생명을 경시했나? 아니야. 당시 노총 소속인 언론과 더불어 공산당 그리고 새누리당의 62마리라 불리는 국계의 협동으로 만들어진 탄핵이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어 놨으니 본격적으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낸 것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산사회주의와 헌법을 무시한 헌재, 법치 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사법부의 불신은 그들이 자초했고 사법부는 민변에 의해 휘둘리며 더불어 공산당에 좌지우지되는 지경이 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법사위는 행위적 정당성만 가지고 있을 뿐 사실상 허수아비위원회가 되어 자신들 행보에 방해되는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어 사실상 입법부를 장악했고 또 부정선거와 사법부의 무능으로 행정부 수장까지 내어주면서 사실상 행정부까지 더불어 공산당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안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삼권 분립은 온데간되었고 더불어 공산당에 의해 장악되어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제 더불어 공산당의 눈에는 국민은 없다. 청렴하고 깨끗해야 할 선관위까지 썩어 부정투표가 남발하고 있으니 투표를 한들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인데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또 사법부는 어떤가? 그리고 정부 조직은 또 어떤가?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반대하던 독재를 위한 모든 포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뜨고 지켜보고 있다. 망나니 춤을 춰도 이를 막아설 힘도 일어설 국민도 없다. 다만 늘 그렇듯 얌전하게 준법을 지켜가며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외칠 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국민의 진당이 그나마 제 몫을 할 수 있는 길은 국회 해산을 위한 행동이다. 헌법의 국회의원의 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2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지만 20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되어 있고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정수 최소한의 기준이며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합쳐 총 300명으로 법률인 공직선거법에 따라 200인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진당 소속 전원 사퇴를 하면 사실상 헌법에 의거 국회는 자동해산 아닌가? 말이다. 국회는 200인 이상으로 의결한다는 표현은 국회가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족수 미만인 상태에서 국회는 정상 운영될 수 없다. 국회 예산을 하고 총선을 한다면 지금의 구도가 어떻게 될까? 여대야소가 될까? 지금처럼 국민이 더불어 공산당에 힘을 실어줄까? 총선을 하고 자동 안인수 개표로 개표를 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사태는 종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헌법 총강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8조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지금 더불어공산당이 민주적으로 의결행위를 하고 의사 진행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의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면 이 정당은 해산되어야 하는 정당이 맞다. 또 제8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고 적시되어 있다. 지금 더불어 공산당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횡포를 각종 위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상 당장 해산시켜도 될 만큼의 전횡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더불어 공산당의 전횡을 막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더불어 공산당 해산 그리고 2차적으로 비례대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자격 박탈 그리고 국진당 역시 해산해야 맞을 것이다. 국진당 해산 사유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원인 제공 정당으로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먼 미래까지 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남게 하려면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만이 길이라 생각한다.